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옵션 반기를 맞이하면서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수급 동향들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또 갈 길을 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은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주와 또 이제 수혜주 간의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리고 있죠. 이런 관계 쪽에서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로지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이죠. 이 백신 관련된 얘기로 인해서 시장이 그동안 이어왔던 변화를 또 크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9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최소 한 75%나 아니면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60% 정도도 만족하겠다라는 쪽인데 90%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내일 나올 모더나에 관련된 또 백신 관련된 이번에 얘기들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 5, 6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쪽과 함께 홍역 백신도 한 93%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특히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은 11월 셋째 주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긴급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게다가 또 12월 달 내에 나오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임상실험과 관련된 결과들, 이 세부적인 사항들도 한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안정성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2월 내로 나오는 3차 임상과 관련돼서 일단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 쪽에서는 얼만큼 안정성을 보이느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장기적인 효능이죠. 이 부분. 그래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됐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또 하나 숙제가 국가 간의 확보 경쟁이 상당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물밑 경쟁이나 어떤 알력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나 또 제넥신 이런 회사들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지만 이쪽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다 보니까 백신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진단키트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일단 좀 실망감, 즉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들은 과거 실적이고 앞으로는 이런 보여주는 실적들이 떨어질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쪽이 맞겠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끝나지 않은 게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거의 수직으로 상승해서 이제 지금 테스트 쪽입니다. 테스트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런 부분들과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검사를 많이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은 여전히 확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주의를 하되 이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사망률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돌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병원 어떤 병원과 관련된 설비 쪽이죠. 이쪽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한계가 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경계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왔던 백신 소식은 그나마 좀 호재가 아닐까라는 쪽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병향들이 한 11월 달부터 나오는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를 했었던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은 하락하고요.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했었던 유통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태우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관이 어느 쪽에 그럼 베팅을 하느냐. 그런 쪽을 봤을 때 지금 백신 발표가 됐던 첫날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매수했던 대거 종목들이 거의 다 피해주 쪽, 그러니까 즉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서 따라가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제 오늘 계속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기관이 그래도 경기 민감 관련된 그래서 피해를 봤던 섹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흐름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언택트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쭉 보여지는 종목들 쪽에서 그래도 만약에 주목을 한다라고 되면 NHN 한국사회보결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락 시에는 여전히 성장성은 유지된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를 노리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컨택트 쪽에서는 대부분 잘 아시는 이런 이번에 어떤 피해를 봤었던 대표적인 섹터들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 이게 좀 더 확대돼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까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변화를 같이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피해주 관련된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눈여겨보는 게 올해 영업이익이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자 전환이나 아니면 거의 뭐 반토막 실적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와 함께 흑자 전환되고 거기다가 적자 폭도 축소되고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올해는 어느 정도 부진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베팅을 하는 이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PBR이 좀 높았던 그런 들인데 많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메리트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을 계속 비중을 줄여놔서 어느 정도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비쌌던 또 많이 올랐던 언택트 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거기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쪽으로 신규로 접근하겠다 이런 관점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끌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는 점들 염두를 하시면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실적이 내년에 대한 변화 기대감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기관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많이 보셔야 될 전략 중에 하나가 이번엔 그러면 이제 언택트가 지고 컨택트가 간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실적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주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하게 성장은 계속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성장하고 있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성장폭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환호하는 관점과 함께 이쪽에서 오히려 주가는 좀 밸류 대비해서 비싼 측면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도 노리시는 전략이 맞고요. 컨택트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19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느냐? 아니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 쪽을 지켜보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타이밍이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면서 어떤 가격 전략을 맞춰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전부 어떤 지금 다 주식을 매수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 분할 매수로 타이밍을 조정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마찬가지로 언택트나 컨택트도 다 기회 요인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소외됐던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회복을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만약에 비중을 삼는다라고 되면 이 컨택트 쪽이 오히려 7 그리고 한 언택트 쪽을 한 3 정도로 대응하시면서 어떤 비중을 짜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쪽이 현대백화점 같습니다. 일단 실적 흐름들이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복했을 때도 오히려 좀 더 가시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낙폭 과대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받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75,000원대, 손절가는 6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의류주 관련돼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이쪽에 대해서 최근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입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 샀습니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류 쪽 캠핑, 여행용 가방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증가합니다.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 정도 성장하는 실적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주고 고점 돌파가 가능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사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6만 원대, 거기서 손절가는 4만 3천 원대로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택트주와 컨택트주의 여러 가지 엇갈린 시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이분법적보다 고루 어떤 기회 요인들이 나오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